네, 자 이제 군무원 면접 두 번째 강의입니다. 자, 지난 1강에서는 5대 평정 요소와 관련해서 알아보았고요. 또 무엇보다도 군무원에 적합한 면접, 군무원 면접에 꼭 필요한 요소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에서도 군무원 면접의 특징들과 함께 대비 방법들을 살펴보고요. 또 이어지는 최근 기출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소서와 관련된 설명들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군무원 면접은 100% 면접만으로 당락이 좌우됩니다. 결정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결국 필기 시험은 이제는 제로 베이스가 되는 게 사실이고요. 그러면 15분, 20분 안에 얼마나 자신을 잘 드러내느냐, 3명의 면접관에게 얼마나 잘 자신의 면접에 대한 능력이 드러나느냐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기 위해서는 결국 여러 가지 대비가 필요하더라. 그래서 결국 필기 성적과 상관없이 면접으로 당락이 좌우되는 군무원 시험이라는 걸 먼저 소개해 드리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책임감과 사명감이 필요하며 최근 국내외 정세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보통 책임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정말 책임을 다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거잖아요. 군무원은 특히 군대에서도 특히 필요한 것이 자신이 그걸 잘 마무리했느냐라는 거예요.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하는데요. 그 리더십이라는 게 무엇이냐? 결과를 낼 줄 아는 리더, 결과에 책임을 질 줄 아는 리더잖아요. 정말 고위 장교들이 책임을 지고 군복을 벗는 경우들이 명예롭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한 명예라는 것도, 글로리라고 하는 명예라는 것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군무원의 시험이면서 또 군무원이라는 이제 업무를 또 그 일을 담당하는 거기 때문에 군복을 벗고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중한 사명감과 그 사명감이라는 걸 저는 소명의식이라고 말하거든요. 어느 날 하늘에서 그냥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뭔가 나에게 적성에 맞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예상하는 군무원 면접의 정답이에요. 면접의 정답은 저는 군부대 또는 이런 군인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거나 적성에 맞다라는 거예요. 이 군인 정신 자체가 적성에 잘 맞아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그래서 책임을 다하고 성격이 군대와 잘 맞습니다. 적성에 맞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적성에 맞지 않지만 어떻게 하니까 지원했고요. 저는 다시 돌아갈 생각도 있고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군무원이냐, 왜 군무원이어야만 하느냐라는 것을 강력하게 어필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왔다 안 돼요. 했는데 안 맞아서 떠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진득하다, 또 오랫동안 유지한다, 한번 선택하면 그 선택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다, 성격이 그렇다라는 것들이 잘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특히 군대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대기업도 마찬가지거든요. 대기업도 신입사원을 선발을 해놓고 보니까 절반 이상이 이직을 해요. 나가버립니다. 그러면은 그에 따른 비용들, 시간들 너무나 아깝잖아요. 군무원도 마찬가지거든요. 처음부터 부대에서 근무하는 걸 알고 오기 때문에 장기간 부대에 근무했을 때의 장점만 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장점을 한번 리스트를 1번부터 한 10번까지 정리해 보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도 다른 어떤 직업보다는 공무원이 좋고 군무원이 좋은 건 맞는데 그것이 대체적인 것 아니면은 그냥 차선의 선택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가장 좋다, 공무원의 장점과 군인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틀 안에서 계속 한 순위를 정해놓고 그것이 장점으로 계속 표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잘못하면 이직이나 퇴직이 많고 적응하지 못한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자, 그래서 한번 결정하면 끝까지 실행하고 책임을 다하는 성격이다. 이것이 비단 지금만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조직 생활을 좋아하고, 이제 조직 생활을 좋아한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어렸을 때부터 예를 들어서 보이스카웃이나 걸스카웃, 요즘엔 여러 가지 청소년 연맹이나 이런 조직들이 있지만 집단 생활을 해보신 분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집단 생활을 했다고 했으면 좋겠어요. 정 없으면 교회 수련회라도 갔어야 됩니다. 그래서 집단 생활이나 아니면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되게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원활해야 되겠죠. 대인관계. 이 대인관계가 원활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인관계가 원활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헌신이 필요했을 거예요. 내 것도 나눠줘야 되고요. 떡도 나눠줘야 되고요. 우리 집에 놀러 왔을 때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같이 라면이라도 끓여 먹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적성에 맞게 좋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우리가 타고나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족적으로 이렇게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이렇게 전체 조직 활동하고 함께 모여서 뭘 하고 이런 것들이 좋다. 함께 있다. 누구에게나 그런 생각이 있기를 우리 가족 모두에게도 다 있으면은 훨씬 더 긍정적으로 평가될 거예요. 적성과 소신과 보람과 소명의식을 통해서 지원하였음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그냥 밝히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밝히자는 거예요. 꼭 반드시 이렇게 제가 절대로 이렇게 우리가 어떤 강조하는 표현들을 쓰면서 나는 적성에 맞다. 소명의식이 있다. 천직이다. 보람을 느낀다. 이렇게 말이죠. 자, 아울러서 최근 남북관계 통일에 대한 의식, 주변 국가와의 관계 등도 잘 정리해야 한다. 특히 분단국가로서의 시사적인 이슈들, 특히 최근에는 남북 정상회담부터 북미 정상회담까지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북한도 뒤에 강조하지만 주적의 개념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2018 국방백서에서 우리의 적을 북한으로 명시했던 것을 이제 없앴기 때문에 아마도 의식이 그렇게 변화되어야 할 겁니다. 다만 군에서는 아직도 우리가 북한과의 대치하는 정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약간 평화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의 눈으로 보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한번 정리하겠지만 이것을 너무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래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면접관들이 군 장성들이 장교들이 지휘관들이 많기 때문에 그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답변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네 번째, 군이라는 조직의 특수성과 관련한 질문이 있다. 그래서 명확한 국가관과 안보 의식이 필요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도 분명히 우리를 해하려고 하고 우리의 어떤 안전과 그다음 우리의 재산과 그다음에 우리의 어떤 권익과 어떤 권리 등을 누군가가 파괴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북한일 수도 있는 거고요. 일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투철한 안보관, 우리의 국가는 우리가 지킨다. 우리는 제2의 군인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군무원이 접근하셔야 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육군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경우에 따라서 특히 어떤 지휘관에 따라서는 군무원도 행군에 동참해야 되고 행군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것도 마땅해야죠. 하나의 건강. 남들은 돈을 주고 헬스클럽 다니고 돈을 주고 어디 가서 운동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직접 고급스럽고 좋은 조직화된 그런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긍정적 상황으로 전환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설사 부정적이라고 할지라도 아까처럼 돌발적이고 급작스럽고 대비하지 못했던 예기치 못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긍정적인 전환이 필요한 것이고요. 거듭 이야기지만 국가에 대한 애정의 시작은 그거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대체로 우리가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반대로 이제 우리가 공무원이나 아니면은 군에서는 그래도 군 조직이 우선이잖아요. 조직을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철하고 명확한 국가관과 그리고 이 나라를 내가 지킨다라는 마음으로 뚜렷한 투철한 안보 의식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군에 관련된 질문을 했을 때 그에 상응하고 부합하는, 그렇기 위해서는 아까처럼 정책과 맞아야 된다고 했어요. 국방 정책과 맞아야 됩니다. 또는 국방 개혁과도 잘 맞물려야 되고요. 국방부 장관의 오피셜들, 국방부 장관의 인사말들 이런 것들을 꼭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군무원의 특징은 당연히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군무원 시험 외에 다른 시험에 응시하였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나 이야기하듯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라고는 해요. 즉 그러니까 군무원이 아니라 처음에는 일행직을 준비했었는데 일행직을 준비하다가 군무원을 알게 되었고 군무원의 매력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군무원의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조직화된 그러면서도 조금 더 자유로울 수도 있는 그러나 철저하고 통제된 가운데에서도 자율성이 보장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양면적인 측면들의 군무원 생활이 적성에 맞았다라는 거죠. 그걸 알게 되어서 그 이후로부터는 군무원 시험에만 목표를 정하고 응시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군무원인 분들이라면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솔직하지 않은 채, 왜냐면은 나중에 이제 군무원만 제가 했는데요 하다가 또 일행직을 했던 걸 알게 되면 페이크, 거짓이 되기 때문에 거짓은 오히려 이제 부정적으로 어떤 인상을 주게 되잖아요. 가장 좋은 건 처음부터 군무원인 게 가장 좋고요. 하지만 일행직을 했다가 군무원을 준비했다면 그것도 있는 대로 말해주되 다만 후자에 강조는 해달라는 거예요.
다만 이제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들 하다 보니까 군무원에 왔는데 별로 좋아하진 않았는데 군무원에 왔는데 뭐 그냥 알게 됐지만 어쩔 수 없이 군무원 이런 이야기하면 절대 영어를 못해서 군무원 이런 이야기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미흡하고 부족하고 결여된 차차선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면접관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군무원의 장점을 계속 생산하고 만들고 정리해서 심지어는 외우기까지 해야 됩니다. 자, 특히 이제 우리 군무원의 특성상 격오지, 그러니까 우리는 오지잖아요. 오지 체험하듯이 멀리 떨어져 있는 험한 곳입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지고 외진 곳에서 근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순환 근무들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부대에 따라 이동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정글의 법칙도 있는데 뭐 그래서 그러한 곳에 가서 근무를 하더라도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정신적으로 무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정신적인 무장이라는 것은 정말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지만 군무원 시험에서도 면접에서도 감명 깊게 본 책이나 감명 깊게 본 영화나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럼 사실 우리에게는 뭐 예를 들어 공동경비구역 JSA도 있고요. 태극기 휘날리며도 있고요. 국제시장도 있고요. 이런 6.25 또는 전쟁과 관련된 영화 또는 책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뭐 나관중의 삼국지, 이문열의 평역 삼국지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삼국지 같은 것에도 보면 여러 장수들의 태도, 또 그 뒤에서의 책사, 모사들의 자세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상식적으로 시간 내에서 좀 읽어보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자, 역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국방백서입니다. 자, 국방백서를 통해 예상 질문과 답변을 연습해야 합니다. 군무원 면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는 이 군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가장 now and here, 최근의 시사적이면서 그리고 국방부의 방향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백서가 있습니다. 설명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국방백서라고 하는 것이 특히 2018년 이후에 결국 최근 2019년 1월에 이제 발간이 됐기 때문에 2년에 한 번 발간이 되는 거라서 그래서 그에 따른 국방 정책이 잘 드러나며 만약 예를 들어서 특히 변화된 것이 우리의 적은 누구인가입니다. 실제 군무원 면접에서 우리의 적이 누구냐라고 하면 북한 잘 모르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피셜로 처음부터 끝까지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과거 2016 북한 국방백서에 비춰본다면 북한이 삭제되었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뭐 국회 같은 데에서도 뭐 청문회 같은 데서도 계속 묻잖아요. 우리 적이 누구냐고. 그럼 북한이 남침했냐고. 북한이 남침한 거예요. 그건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군에서 그렇게 이미 규정을 했고 분명한 건 사실이에요. 물론 이제 소수의 견해에서 우리도 뭐 북침한 것도 있기도 하고 뭐 정확하게 말은 못하겠고 복합적인 요소가 있고 이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오피셜로 아예 정해진 대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적에 대해서 북한과 관련된 해빙 무드가 조성이 되면서 특히 이제는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특히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형태들이 있다 보니까 북미 회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서히 좀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에 대한 명시 자체를 이제 생략을 했다라는 거예요. 안보 환경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안보 환경에 따라서 국방백서에서의 적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제 아울러서 군무원 면접의 기출문제들 한번 쭉 빠르게 훑어볼 건데요. 하나 다 설명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은 일반 공무원, 일반 행정직이나 아니면은 여러 기술직이나 공무원들의 면접과도 방향은 같습니다. 단 군무원에 적합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대체복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기간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뭐 양심적 병역 일종의 거부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민감한 부분이라서 한번 확인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보통 자기의 경험을 넣어서 말하라. 그러니까 공식적인 자기소개서가 있기 때문에 그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할 겁니다만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8대2 경험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8대2 경험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가장 기억에 남는 거. 가장 기억에 남는 큰 경험을 80%로 정해서 말을 하고요. 그 이외에도 다양한 경험 등을 했다라고 추가해서 약간 사이드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부수적으로 곁들여서 말하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질문이 Q&A가 오고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경험을 통해서 하고 더 추가 질문이 가능하면 이것 이렇게 다양하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경험도 가급적이면 공무원
그리고 우리 군무원에 적합한 경험이면 좋아요. 그중에 제일 1순위가 뭐라고 했다고요? 조직. 그러니까 나 혼자 힘들었다. 나 공부하는데 되게 괴로웠었다. 이런 건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수필이에요.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놀았다. 이런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조직이 있었고 그 조직에서 나의 역할과 위치. 조직에서의 나의 역할과 위치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작은 역할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중앙의 역할일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주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주변 사람들과의 겪었던 어떤 갈등 아니면 위기 그리고 그 극복 이런 요소가 있으면 조직을 이 사람이 잘 하겠구나. 이 사람이 조직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구나. 아까 말했지만 원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난돌이 정 맞듯이 너무 튀어서 내가 튀어서도 있고 아니면 그게 해결이 안 돼. 우리가 스터디 같은 거 하다 보면 예를 들어 5명 중에 1명이 좀 이상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런 사람을 빼야 되느냐 벌금만 맨날 받아야 되느냐 이럴 수는 없거든요. 다 공부라는 목표로 만난 사람들이니까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배척하지 않아야 돼요. 쟤는 또라이야 사이코야 이상한 애야 쟤 때문에 우리 조직 이상해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럴 수도 있어.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을 잘 다독거려야 돼. 요즘 같으면 관심병사들이잖아요. 이 관심병사들을 어떻게 잘 조절하고 그들과 어떻게 대화를 하고 어떻게 스킨십을 하고 어떻게 소통할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직에서의 역할을 미리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학생들 제가 자소서를 보더라도 실제 군무원과 아무 관계가 없네. 공무원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냥 자기만의 경험을 막 쓴 거예요. 외국에 뭐 어디 여행 갔다 왔는데 뭘 느꼈다. 그거는 그냥 다른 데다 쓰는 거예요. 사람인이나 어디 뭐 그냥 어디 다른 면접을 볼 때 그냥 단지 기업을 사기업 같은데 쓸 때 하는 면접이고요. 우리는 투철한 각별한 그리고 완벽하게 준비해야 되는 군무원 면접이잖아요. 그래서 경험도 꼭 군무원과 관련해 주세요. 제가 이런 겁니다. 자, 지원 동기도 장점을 계속 보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까 말했지만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서 적성에 잘 맞다. 그래서 이 군대와 나의 체질이 잘 어울려서 군무원에 했고 특히 군무원이라는 이 조직 자체가 유기적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유기적인 조직이잖아요. 우리 군대라는 자체는 매우 유기적인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 유기적인 조직에서 하나만 삐그덕거려도 정말 마차의 바퀴 하나만 떨어져 나가더라도 이거는 마차가 쓰러지는 거죠. 그렇듯이 그 한 축을 담당하는 역할이니까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사명의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나라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 국방의 의무를 다한 여러분들이 많기 때문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서도 군에 대한 매력이 있었다고 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 매력을 계속 찾으세요. 장점을 찾아야 합니다. 자, 그럼 자소서와도 관련이 되지만 그래서 장점과 단점은 거의 비슷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점과 단점이 비슷하다는 것은 꼼꼼한 장점 때문에 조금 느려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추진력이 있는 장점 때문에 약간 성급해요 이럴 수도 있죠. 늘 이야기지만 저는 사색가는 정치가가 되지 못하고 또 정치가는 사색가가 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향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약간의 반대 단점이 있고요. 또는 내성적이거나 소극적이다라는 것에 또한 장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공무원 쪽에서는 일단은 아까처럼 시작하는 것이 되게 좀 정확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빠르다, 느리다, 아니면은 뭐 외향적이다, 내성적이다까지 손댈 수는 없는데요. 매사에 정확하다. 근데 좀 피해야 될 말은 있어요. 면접에서 피해야 할 단어 중에 하나가 완벽하다. 이 완벽하다라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완벽주의자가 약간 노이로제에 빠지고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히스테리컬해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가 자기뿐만 아니라 남한테도 간다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은 사람을 막 무시하고 그렇다면 조직에 이게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말도 있어요. 역설적이지만 완벽해지고 싶으면 완벽해지지 말아라. 완벽해지고 싶으면 완벽하려고 하지 마라. 왜? 작은 실수는 어느 정도는 수렴하고 다음에 수정하고 발전 가능성으로 삼으면 되는 거지 처음부터 너무 하나 어디 흠 하나 정말 이게 안 잡히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우리가 순화한다면 정확한 사람이다. 저는 시계와 같은 사람입니다. 군대에서 좋습니다. 항상 우리가 기상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취침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고요. 하다 보니까 그 시간 안에서는 잘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 일행직 면접하면서 많이 썼던 표현이 예측 가능한 사람이라는 말이거든요. 예측 가능한 사람입니다. 저는 항상 대체로 시간들이 정확합니다. 언제 어디에 가도 그 사람이 거기에 있어야 되고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이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철학자 칸트처럼 오후 3시에 산책을 해야 되고 저녁 9시에는 잠자리에 들어야 되고 아침 7시에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마을 사람들이 칸트를 보고 3시라고 시간을 맞췄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그렇게 예측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정확하거든요. 시계와 같다. 예측 가능하다. 이게 여러분의 장점이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장점을 면접 때 그대로 말하라는 건 아닙니다만 활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잘 응용하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